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친구를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접속사의 역할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이어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대명사는 뭐예요? 라고 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어떤 명사를, 어느 자리에 왔던 명사를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 볼 거냐면, 자, 또 여기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먼저. 자, 요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왜냐면 아까 대명사 역할을 한다 했죠? 명사를 대신할 거야. 그래서 이 절 안에요.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자, 없는 게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소유격의 표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요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런 친구를 일컬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을 일컬어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 절은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형용사 절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슨 역할을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해서요. 그럼 형용사 역할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명사만 꾸며줘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은요. 항상 명사가 오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오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앞을 수식하는 방식이고요. 자, 요때 요 명사를요. 우리가 일컬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가 뭐야?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선행사가 뭐라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요 선행사 항상 뒤에 온다. 요거를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이 선행사가 뭐라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또 동시에 관계대명사가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요, 불완전한 절이라고 해서 주어가 없기도 하고, 목적어가 없기도 하고, 소유격이 없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요. 자,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바로 동사로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일컬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익혀서 명사를 꾸며주죠. 자, 이때 이 친구를 뭐라 하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 자,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이 뒤에 오는 불완전한 절이 뒤에 오기 때문에 절까지 붙여서 이 괄호친 내용은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까요? 만약에 이 명사가요. 명사 오고 관계대명사가 오고 주어, 동사 오고 목적어가 없다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요. 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자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친 전체는 관계대명사 절까지 붙여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나오고 명사가 하나 더 나오고요. 동사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로 바로 시작 안 하고 이번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경우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 여긴 주어가 없는 겁니다. 요런 경우, 요 경우 둘 다 요렇게 꾸며주는데 얘의 특징은요. 뒤에 명사가 꼭 온다는 특징인데 요때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소유격을 대신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괜찮나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요런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절. 근데 요때 여기에 주어가 없어. 이 안에 주어가 없어. 선생님 밑줄 친데 주어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격 표현이 없어.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 괜찮죠? 자, 또 볼까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하면은 who나 whom, which, that이 있습니다. 어떨 때 뭐를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선행사에 따라서 사용해요. 자, 선행사가 뭐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씁니다. 이때 whom은 목적격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 which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둘 다 가능한 거는 사용 가능한 건 that이 사용 가능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요게 기본 규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건 요런 경우. 자,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 플러스 사물 혹은 동물 플러스 사람 요런 경우 혹은 두 번째 최상급이 들어있는 경우 최상급이라고 하면 더 최상급 더 EST예요. 최상급이 있는 경우 아니면 서수가 있는 경우 first, second와 같은 서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the only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띵으로 끝나는 경우 선행사가 띵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요럴 때는요 요 1, 2, 3, 4, 5번에 해당될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요 that을 사용해요. that을 사용하더라. 요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괜찮나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격 봤고요. 목적격 봤고요. 아이고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네요. 잠깐만요. 왼쪽으로 좀 옮겨볼게요. 그 다음에 소유격 봤습니다. 아차차 선생님이 아까 그
관계대명사 종류 설명할 때요. 조금 덜 말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다시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되시고요. 목적격은 who, whom, which 되시고요. 소유격은 무조건 whose를 사용해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뒤에 무조건 명사가 같이 세트로 옵니다. whose 명사, whose 명사, 누구의 명사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요거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자,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좀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얘는요 만약에 주격 관계 대명사 쓰고 하고 이 뒤로 비동사가 온 경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동시 생략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만 생략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괜찮나요? 자, 그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까 whose 명사 꼭 써야 된다고 했고 생략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일 것이면 그 사람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그것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때 whose와 whose 쓰고 자, 여기 뭐 whose 쓰고 그다음에 여기 명사를 쓸 때 요 사이에 뭐를 쓰면 안 되냐면 관사, under 그다음에 this, some, an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돼요. 괜찮나요? 자, 또 봅시다. 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수일치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뭘 이제 관계대명사 풀 때 1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앞에 선행사를 보고 선행사에 맞춰 관계대명사를 잘 썼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선행사가 뭐라고?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who, whom 대시예요. 사물이면 which 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혹은 둘 다 가능한 건 대시입니다. 요거 자 선행사에 맞춰서 잘 썼는지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주격인 경우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경우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경우 여기가 동사가 오죠. 이 동사의 수일치를 선행사에 맞춰 잘 했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수일치를 선행사에 맞춰서 잘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사라고 하는 선행사를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오고 이렇게 괄호를 닫고 이 뒤에 동사가 온 경우 자 여기가 주어라고 칩시다. 선행사가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요런 것들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인 경우에는 꼭 뭐도 봐야 된다.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잘 왔는지 체크해야 돼요. 괜찮나요? 요게 지금 관계대명사를 푸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괜찮나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진짜 마지막.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요. 누구랑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냐면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분 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때 접속사 that은요.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올 거고요. 얘는 명사절입니다. 무슨 역할 한다는 거야? 명사 역할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해요. 괜찮나요? 자,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은요. that 플러스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누구 뒤에 온다? 명사 뒤에 와요. 명사 뒤에 옵니다.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대명사 절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뭐 주의해야 되냐면요. 해석과 영작의 순서가 달라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의 차이가 무엇인지,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의문사 있죠? 의문사 후와 의문사 위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와 관계대명사 위치를 구분하는 게 또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뭐 또 조심해야 되냐면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자, 의문사도 뒤에가 불완전할 수 있는데 의문문인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석을 많이 추천드려요. 해석. 자,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는요. 해석이 없습니다. 이 후나 위치를 따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문사 후나 위치는요. 누구 혹은 무엇 이렇게 해석을 해요. 괜찮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관계대명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최대한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질문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자,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하나만 같이 좀 풀어볼까요? 관계대명사. 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기가 한 여자를 꾸며주는 거고요. 자, there is a woman, 한 여자 써있죠? 어떤 여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으니까 is talking. is talking.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 두 소녀를 꾸며주고 있죠. Two girls, who부터 hamburgers까지 가로치고 two girls를 꾸며주는데 먹고 있는이니까 are having hamburgers.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왜 having이라고 했지? 선생님 순간 착각했네요. having도 되죠. 근데 여기 is를 쓰라고 했으니까 eating 쓰라고 했고 having도 써도 돼요.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have도 써도 됩니다. 괜찮나요? 자, 관계대명사 문제는요. 꼭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문제는 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괄호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그리고 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꼭 체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